방송이 안 켜져 있었어요? 라디오님도? 왜? 저 싫어하는 모양이다, MTN이. 그죠? 공개방송 안 하던 놈이 한다 하니까, 그죠? 거부하는 모양인데. 자, 튜브님도 들어오셨어? 튜브님. 그럼 다 들어온 거네. 그죠? 아, 힘들다, 힘들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이제, 미리 양해를 못 구했는데, 그죠? 우리 저 무료 카톡방에, 금요일 날, 어디 딴 데서 막 이렇게, 손해 나신 분이, 그죠? 일요일 날 공개 방송 좀 해달라고 카톡에 자꾸 올리셔서, 그래서, 앞부분, 이제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하려고, 연 거예요. 7시 반부터. 그런데 앞부분은, 원론적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부터가 본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면서, 이제 후장에 우리 종목과 관련된 부분은, 껐다가 다시 이제 회원 전용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앞부분 시황과 관련된 부분만, 그리고 섹터 업황과 관련된 부분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 대부분 다 우리 회원님들만 들어오셨어. 근데 거의 보면 이제 뭐 공개 방송 열어달라고 너무 하소연해서 그제 그래서 기껏 열었더니 오시지도 않은 것 같고 그죠? 응? 누구야? 어느 분이더라? 벌자 제빌님인가? 벌자 제발님인가? 안 들어오셨지? 아, 제가 마음 약해가지고 저 공개 방송을 열었더만 그죠? 깨끗 열어달라고 그러고서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마음 약한 게 쟤네요. 예, 예. 그 뭐야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죠? 혹시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응? 그래서 열었더니 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빨리 이제 빨리 하고 빨리 쉬려고 그랬더니 또 그거한데 자 일단 미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지, 그지? 자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래도 본인은 들어와야지. 음, 자 이제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가장 큰 뉴스는 뭡니까? PC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예상치로 부합해서 나왔다. 그죠? 예상하고 부합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7% 올랐고 그죠? 뭐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사실 목요일 날 0.5% 내려와도 뭐 크게 떨어지고 올라갔다기보단 횡보하는 라인이었지.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 업종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코스피가 목요일 날 뭡니까? 우리 시장이 3%, 코스피가 3%까지 떨어졌다가 2.45%로 마감을 했어요. 자, 단기적인 시세를 보면, 그죠? 여기 이거 깨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세게 끌고 내려왔다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요거 설명드렸었잖아. 제가, 투자 전략글을 올리고 뭐 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여기에다가 그죠? 코스닥 추석 전에 코스닥 개별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추석 전에 코스닥 개별 종목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야. 시장도 부담이지만 여튼 그러한 내용 중에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가장 근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요 두 가지였어. 요거 그죠? 관세 협상이 교착이 됐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부담이다. 그죠? 이게 가장 큰 핵심 부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왜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오신 아까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우리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이유를 알아야 그 이유가 사라져야 시장은 돌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이렇게 2.45% 떨어질 때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린 시장 모습하고도 같이 봐야지. 자, 니케이 0.87%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대만이 1.7% 떨어졌어. 코스피 기준 우리가 2.4% 떨어졌으니까 코스피가 그죠? 2.4% 떨어지고 코스닥이 2% 떨어지고 했으니까 대만하고 우리하고 뭔가 일이 있었네. 우리만의 일은 아니었네. 그죠? 반면에
상해 종합이나 홍콩 보게 되면 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만 더 뭐 조금 더 내려오긴 했었어도 뭐 공통적인 상황도 있었다는 거지.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이님 관세 협상의 교착이라든가 수출 데이터가 부담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우리 쪽 라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 요소고 그거 외에 또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은 금요일 날 잘 마감을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미국 시장 또 한번 살펴보자고. 자, 어떤 상황을 살펴보냐면 자, 사실 그 전에 제가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 시장은 뭐가 지금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센 산업이 뭐예요? AI잖아.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조금 삐끗하고 있는 건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고평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하겠다.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과 연결될 부분이니까 이건 좀 부담인 거지. 그리고 반도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점. 그죠? 이 부분이 하나는 고평가 상태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좋은 뉴스의 정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전에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소 쉬는 형태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다소 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로시 하샤나라고 유태계 자금의 부클로징이 22일부터 24일까지 있었으니까 요 영향과 미국 법인세 납부 뭐 이런 영향도 좀 있었고. 왜? 쉬지 않고 미국 시장이 월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월봉 모습 보면 다소 쉬어도 되는 위치잖아. 윗꼬리를 좀 달아줘도. 그죠?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었으니까 눌러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6개월 여기서 월봉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부담은 더 커져. 차라리 조정을 받아주는 게 나은 거지.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그죠? 자, 여튼 이런 부담에 놓여져 있는데 미국 시장은 크게 조정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아시아 증시 대만과 우리 시장은 더 크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해지니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수요일 날 미국도 신용 계좌가 잔고가 높아졌고 그죠? 그러나 보험성 금리 뭐 이거 이야기도 이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요걸 한번 보자고. 우리가 보험성 금리 인하 제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 그죠? 주도주는 바뀌지 주도 섹터는 안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AI 연관해서 강세를 보이는 쪽이 시장 대비 더 나을 거라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연착륙이란 뜻 아시죠? 서서히 뭐 착륙한다는 얘기고 경착륙은 거칠게 하락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비행기가 그죠? 하락을 할 때 지상에 착륙할 때 스무스하게 착륙하느냐 아니면 울퉁불퉁하면서 표감 주면서 착륙을 하느냐 그게 이제 경착륙이고 그죠? 그런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뭡니까? 착륙이야. 착륙.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로 내려온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노시집 상촌님. 자, 그런데 그런 관점, 경기의 관점으로 보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는 후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미국의 실질 GDP는 내려오고 있고 S&P 500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괴리율이 크잖아 지금. 그죠? 자, 요거를 한번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이 PER 그죠? PER을 잘 보세요. 요 화면을 먼저 잘 보세요. 크게 하려고 했더니 IT 버블 붕괴 직전 2000년 IT 버블일 때 PER이 미국 24.6배였어요. 지금 22.3배, 22.6배 뭐 이렇게 조금 그 각 증권사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22.3배, 22.6배. 그래서 이 IT 버블보다 뭡니까? 그때보다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평균 거래됐었던 부분보다는 높은 거는 분명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미국 시장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낮은 게 아니니까 밸류가. 자, 그러면 PER은 이래. 그럼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지표, 워런 버핏의 인디게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거야. 그거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 비율로 나눈 겁니다. 자,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IT 버블 붕괴 직전에 149.8%야. 그런데 지금 212%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이 지금
현금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듣고 계실 거야. 응? 그죠? 워런 버핏이 많이 팔았다잖아요. 현금 많이 만들고 중간중간 조정 때마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애플도 많이 팔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응?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 답을 빨리빨리 해줘야, 그죠? 빨리빨리 나가.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 시장도 부담인 건 분명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맞아. 이 두 개를,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 PER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식 강세론자야. 왜? 요 24.6배까지도 갔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IT 버블 붕괴만큼 올라가는 이 버블 국면이 나올 거다. 그게 뭐?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 버블로 갈 때 오히려 수익률이 엄청났다. 응? 항상 우리가 주식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세력 주던 어떤 주식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불꽃 시세를 내면서 막 포모 현상이 진행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때가 막바지 국면이 뭡니까? 수익이 창창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형성 전에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줬던 거잖아. 이 얘기까지 제가 다시 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여튼 그런 버블 형성 국면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강세론자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잘 보셔야 돼? 저하고 우리 형님들. 버블의 정점을 탐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시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죠? 자, 이 관점으로 보면 아직도 상승해야 될 시간과 그지? 흐름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강세론자고 약세론자의 부분들은 이걸 갖다 대는 겁니다. 이미 IT 버블 이전보다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이 언제든 나와도 이상치 않다. 그게 워런 버핏 지수다. 그 워런 버핏 지수 이 고평가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계속 현금을 만드는 거다. 그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개 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 쓸 거예요? 1번에 여기 PER 기준으로 봐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부분이 버블이 국면이 한번 나올 거다. 1번. 아니면 뭡니까? 이 워런 버핏처럼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 2번. 응? 틀려도 돼. 맞는 거 없어. 그죠? 예측은 그죠?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전쟁이가 다 맞추나요?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다 맞추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도 안 하면 대응이 나올 수가 없어. 자, 여기에서 맞아. 저도 워런 버핏의 지표 이걸로 봐서 부담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쪽이야. 그런데 그건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왜?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 연착륙이어도 착륙이니까. 그런데 애매한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AI 산업에 AI 칩, 그러니까 HBM 이쪽만 호황인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거든.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런 건 그죠? 경기 민감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는 이 국면은 AI의 HBM 칩에 D램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가면서 또 라인을 HBM에 증설을 하면서 D램 쪽이 모자르고 이런 복합적인 AI 수혜를 가지면서 올라온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애매해진 거야. 반도체의 이 포지션이. 이전에는 분명히 경기 민감 섹터였는데 AI 이쪽에 수혜를 받으면서 AI 성장 산업 쪽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디에서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개인적이지만 저는 애널리스트도 아니잖아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제 오랜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면 뭐냐. 워런 버핏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고퍼라고 생각을 하고 워런 버핏 이 지표를 통해서도 높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한 거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 따라가면 제가 어떻다 했습니까? 개인 투자가는 망한다.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속담 중에 있잖아요. 워런 버핏 따라가면 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워런 버핏처럼 여러분들 5년, 10년 투자하실 겁니까? 중장기로? 그죠? 자산이 밑으로 내려오면 더 살 수 있는 자산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듯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 많이 산 게 뭐예요? 주식. 다른 거 현금 매도하면서 백세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워런 버핏은 그죠? 성장주, 산업의 성장주 매매를 안 한 사람이야. 그죠? 마지막으로 성장주라고 그나마 산 게 애플이었어요. 애플.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워런 버핏은 가치주 스타일이야. 경기와 연관된 쪽 라인 부분에 이런 경기 사이클에 연관돼서 보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왜? 워런 버핏이 3, 4년 전부터 계속 산 주식은 엑슨모빌입니다. 정유주들. 아시죠? 지금 3, 4년 동안 이게 뭐 했어요? 그대로잖아. 쉐브론. 이런 주식 샀어요. 응? 저 뭡니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선 더 기억하시죠? 저 돌직구 보면 다 이야기 다 그때 있어요. 워런 버핏은 실적, 그러니까 고퍼주를 잘 안 사. 응?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죠? 이런 고퍼 성향의 종목 부분은 잘 안 사시는 분이야. 몰라, 뒤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분이 공개하는 포트 이런 거 나온 거 이렇게 보면 가치주 위주의 매매를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고퍼라는 거에 포켓이 집중되면 매도가 맞는 거지. BID도 다 팔았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장주 몇 개 안 돼요.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주 쭉 시장이 빠졌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코로나로 급락했을 때, 금융주 사고, 그죠? 뭐 많이 급락을 했을 때,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섹터 종목들을 장기간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파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은 연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평균이. 혹시 아시는 분? 제일 근접하게 맞히시는 분은 제가 무료 한 달 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님 말고, 우리 회원님은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 5, 4, 3, 2, 1. 그죠? 23%, 20% 초반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죠? 그럼 워런 버핏 따라 하면 우리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 할머니지. 우리 방 회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투자를 했다가는 못 기다리고 망한다니까? 1년에, 그죠? 자산이 그만큼 규모가 크잖아, 대신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1억 계좌로 50%를 벌었다면, 그죠? 5천만 원 계좌 가지고는 7, 80% 번 거가 되는 거고, 1,000만 원 계좌 가지고는 100%를 벌 수가 이상 버는 거예요. 그만큼 대신 워런 버핏처럼 수십조, 수백조인 사람은 그 23%가 엄청난 규모인 거고,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크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응? 저기 저 잡주, 시가총액 몇천원짜리 그거 막 올랐다 내렸다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연 20%에서 25% 수익을 낸다면,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복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라고. 자, 다시 되돌아가서. 워런 버핏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워런 버핏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쉐브론 주가도 여러분들 한번 쳐보셔.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나스닥이나 성장주들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 갔어? 여기 보세요. 응? 브로드컴. 월봉을 봐야지 더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올랐잖아. 50불에서 350불. 아까 엑슨모빌은 옆으로 횡보했잖아. 이런 주식은 매매 안 하는 분이야. 이전에, 그죠?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가치 부여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 이런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내는 거예요. 시장보다 더 성장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매도하는 라인 부분하고 지금 이 라인, 이 기준으로 봤을 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거냐면 경기를 보고 매매하는 거다. 워런 버핏님은.
아까 했잖아요. 연착륙도 착륙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S&P 500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고평가 구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퍼인 종목들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워런 버핏 지수로 바라본 약세론자의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경기와 상관성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왜?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기술 성장이 진행되고 그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몰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메타가, 아마존이, 애플이, 엔비디아가 다 성공할 거다? 그 장담 못하지. 그런데 글로벌 추세는 미국의 민간기업, 저런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행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선진 국가들이 저기에 투자를 안 하면, AI에 투자를 안 하면 이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AI 쪽에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AI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 나라 경쟁력이. 그래서 지금 미국, 그죠? 미국 GDP 대비 AI의 투자,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민간 투자 규모 늘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는 AI 투자도 지금 이 미친데 미국에 비하면 훨 미치잖아요. 하다못해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AI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낸 나라 뭐 이런 설명도 도지구에서 했었잖아. 1, 2년 전에. 그때부터 AI가 진행됐는데 지금 2024년에 미국이 AI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중국은 90억 달러. 100억 달러도 안 됐어. 2024년에 10배 차이, 10배. 그러면 앞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무수히 많은 선진 나라들이 투자를 계속 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왜? AI가 지금은 반도체 칩 이런 쪽이고 그것이 이제 진화가 돼서 피지컬 AI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자율주행이나 다 이 연관된 상황에서 그거를 경기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시장의 S&P 500에, 그죠? 종목 중에서 44개 시총 상위 종목이 집중하는,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표도 구경제하고 지금의 AI 산업하고 차이가 확 난다는 거잖아. 카페스 투자에서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AI 산업의 성장 흐름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이 워런 버핏 지수로 바라보면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이 AI 산업의 성장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워런 버핏은 저렇게 지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고포인 고성장주는 매매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경기로만 바라봤을 땐 이 지표가 너무 높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다만 AI 산업이라고 해서, 그죠? AI 성장을 갖고 가는 산업은 뭐하고 연관이 큽니까? 금리, 유동성, 그죠?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상승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중간중간에는 조정을 보이잖아. 이렇게 브로드컴이니 엔비디아니 다 올라가는데 급격한 조정이 나오죠? 올라갈 때도 이전에 애플도 그랬고 그전에 아마존도 그랬고, 그죠? 올라가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데 과격한 조정이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브로드컴도 월봉으로 보니까 6개월 연속 지수 상승이 이끌듯이 130불에서 거의 380불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끌고 올라왔다면 조금 쉬어도 되잖아. 매수를 하러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인 건 맞는 거지. 언제든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성장은 맞지만 6개월 동안 상승한 부담감은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AI라고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고점, 상단에서는 비중 축소. 그죠? 여기서 더 밀려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수. 이런 부분을 갖고 가야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은 알겠어. 그러면 미국은, 그죠? 저 지수대에서 우리 이제 추석 지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시장을. 그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틀리게 지금 미국 시장에 나스닥 별 전혀 이상 없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업종으로 딱 보면 하도 많이 켜놔가지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그죠?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항상 주식은 시황을 먼저 보고 내가 섹터와 종목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종목 차트를 다
다 돌려보면서 가장 강한 섹터 종목 부분들을 추스려서 그게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할 거냐. 이거 두 개를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리까리해. 그러면 뭘부터 봐야 돼요? 일단 여러 가지 뉴스도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의 위치들을 봐야지. 응? 자, 월봉. 연봉이지. 우리나라도 월봉은 뭐예요? 우리나라 기준 이 3316포인트 고점 돌파했으니까 이거는 깨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단기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죠? 이것만 안 깨면 추세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깨면 추세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수의 상승축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정책 관련주. 그죠? 6월 말 7월 초에 고점 나왔었던 정책 관련주들이 일정 정도 역할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조방원 전력기기라는 실적주들이 커버를 했고 그러면서 올라온 지수야. 그 다음 9월에는 플러스 뭡니까? AI의 확산. 그래서 D램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도체가 겹쳐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가 상승의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지수를 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뭔가가 이상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왜? 그 옆다리 주변주들은 얘네가 많이 올라오니까 조금 따라 올라온 거지 그 옆다리들은 시세 중심이 아니야. 물론 여기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커서 조금 더 올라왔었던 바이오가 있지만 바이오도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기술 수출 바이오주들만 올라왔지 다른 제약 바이오가 올라온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끼기도 안 끼기에도 좀 불편해. 그죠? 왜? 금리나 유동성은 시장 전반하고 같이 연관된 거니까. 그러면 이 주변주는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 가격의 갭 때문에 가끔씩 올라주는 거지. 이 판이 또 어느새 바뀔 수도 있어. 그건 미국 시장의 정책. 우리 시장보다 더 위협적인 건 미국 시장의 정책이지. 그죠?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고민해야 돼.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차트를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이거 엄청난 공부예요, 여러분들. 자,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 날 급락을 했죠. 그죠? 자, 이거보다 더 급락을 한 게 누굽니까? 코스닥이야. 추세 이탈이지. 그죠? 왜? 단기적으로 올라가던 부분을 올라오기도 참 많이 올라왔다. 깨버렸잖아. 그리고 얘가 적어도 지켜줘야 될 자리는 이전 요 라인이었지. 이것도 깨버렸어.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좀 쉬었었던 이 자리도 깨버렸어. 겨우 금요일 날 요 이평선에 갖다 놓은 거지. 그죠? 장중엔 더 급락을 하다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840? 금요일 날 과하게 반등했다고 요 라인에서는 갭이 살짝 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라인을 그대로 추석 전에 돌파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 잘해야 뭡니까? 앞으로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지우면 가격 조정이 길어지면 기간 조정도 길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흘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은 거래소는 몰라도 코스닥은 뭐예요? 고점 대비 5%가 넘게 하락을 했잖아. 그리고 자 월봉 보면 그죠? 요 라인을 못 지켰잖아요. 850 라인을. 하락 추세에 놓여진 상황에 돌파했다가 그래서 항상 보면 양봉의 개수에 따라서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고 진군할 때는 쫓아가는 거 아니다. 돌파 후 지지를 10월이든 월봉의 이 라인을 잘 조정을 보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걸 저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판단해 보자고. 자, 대형주들의 모습입니다. 대형주 코스피 코스닥 봤으니까 이제 대형주 전혀 지장 없죠. 조정을 받아도. 왜? 시장을 선도하면서 올라왔었던 대형주니까. 중형주 고점 돌파 못했죠. 고점 돌파 못하고 돌파했다가 맞았어. 그럼 뭡니까? 잘해야 이거 박스지. 그죠?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흘러가는 패턴으로 가는 거라고. 소형주. 아까 대형주는 돌파 후 지지야. 지지도 아직 할 때도 한참 남았어. 중형주는 겨우 고점 근처 어디에 있어. 소형주는 비리비리해. 그럼 뭡니까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은 이거 살려고 그래. 소형주를. 아니. 시장이 강했을 때의 섹터에 조정이 들어오는 걸 사는 거예요. 매수를 하려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인 거예요? 대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소형주보다는 중형주가 나은 거고 중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나은 시장이었단 말이지. 그게 외국인장이고. 그죠? 자, 거기에서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세요. 음식료, 담배. 그죠?
고점 돌파 못하고 이전 고점 근처에서 여기서 횡보하겠다는 걸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섬유유류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박살 초전 박살이네.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연관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보다 못한 거죠. 앞으로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가 없다. 그죠? 종이목재 마찬가지지. 화학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화학 그죠?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오기가 쉽냐? 그렇지 않다. 왜? 지금 시장이 급락했습니까? 시장이 급락하지 않았는데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뭐하러 매매합니까? 그죠? 자, 제약. 제약은 그나마 추세를 탔는데 시장보다는 약하죠. 비금속. 이건 세네. 그죠? 금속. 시장보다는 못하고. 기계장비. 기계장비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시장보다 월등히 센 애들 아니야. 그죠? 전기전자. 이번에 정고점 근처 왔으니까, 그죠? 이 근처에서 한번 항상 주가가 올라오다가 정고점 근처 오면 어떻습니까? 기본이 반매도. 단기 반매도. 50% 이상 매도. 왜? 정고점에서 50% 매도해도 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사도 되기 때문에 정고점 들어오면 50% 매도해요. 그런데 시장보다는 세잖아. 뒤늦게. 의료정밀기기. 별 볼 일 없죠? 시장지수 2025년 무진장 올라가는데 이거 왜 이래? 그럼 여러분 의료정밀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시장보다 약한데.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끄럼 타고 있는 거지. 물론 그 섹터 내에서 기업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종목 공부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죠? 중요한 건 확률이 적은 섹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자, 운수장비, 부품. 뭐 난리 났죠, 그죠? 그런데 얘도 부담이잖아, 양봉갭수에. 쉬어야지. 그죠? 쉬어야잖아. 이격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 이제야 조금, 2024년 고점은 돌파를 했네. 그죠? 요런 거 올해 조금 더 셀 수 있지. 요 자리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요건 뭐하고 연관 굳이 짓겠습니까? 중국인 무비자 있고. 그죠? 그런 거. 그런 거 조금 연관해서, 이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지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전기가스. 건설. 그죠? 건설주들의 주가를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수창고. 통신. 그죠? 통신도 좋았지. KT나 SK텔레콤 이러다가. 근데 걔네들 다 갑자기 뭐예요? 올해. 보안사고 계속 터지잖아. 그죠? 보안사고. 원래 배당 매력도 있고, 그지? 상법 개정하고 하면서 나름 더 올라가도 될 만한 애들이 보안 이 문제로 다 휩싸였잖아. 저는 그런 주식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금융. 괜찮죠? 괜찮은데 얘도 이전 고점, 최고점 라인 부분을 근처에서 두드려 맞았으니, 그죠? 여기선 조금 쉬겠지만 다른 섹터보다는 나은 거고. 오케이? 그럼 이제 섹터의 대부분 봤잖아. 그러면 왜 섹터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을까? 안 보신 분들 많을 거야. 그죠? 내 종목만 보고 있지. 내 종목이 섹터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트로 대략적인 섹터 부분을 봤어. 자, 그러면 그죠? 자,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미국은 괜찮은데 왜 대만하고 우리 시장하고 하락이 금요일날 왜 심했을까? 그죠? 이미 이 수요일날 이야기했었던 관세 협상 교착 수출 데이터 부담 요 얘기에 더해진 게 뭘까? 이거였죠. 아까 답을 하셨던 분들. 그죠? 한국에서 3,500억 달러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 외환보유액 4,100억 불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보내면, 그지? 이건 제2의 IMF 터질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통화수합부가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3,500억 달러 부분을 그 협상 잘 됐다 그랬잖아요. 합의문 안 써도 될 만큼.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진전된 게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500억 불 그 투자한다를 때 그 자리에서 미국한테 통화수합을 받든 아니면 선불이 아닌 다른 쪽에 구체적인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한 달이든 뭔가가 합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서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한 부분.
누가 먼저냐인데, 그죠?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1,400원 돌파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 환율에, 그죠? 환율이 저렇게 1,400원, 10원까지 갔었던 요인은 요 트럼프가 한국에 3,500달러 받고 그것이 선불이라고 한 영향,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뭡니까? 보시면 아시지? 7,300억의 코스피 매도. 그죠? 코스닥 798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8천억. 그죠? 그리고 선물 2,900 계약이니까 한 3천억 정도, 3,500억. 그럼 한 1조 1,000억 정도 판 거잖아. 이 1조 1,000억 정도를 팔아서 갑자기 뭡니까? 환율이 1,410원으로 갔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왜? 그러면 지금 코스피에서 6조 4천억, 그러니까 7,300억을 금요일 날 팔았는데도 요 9월 달만 봐도 9월 1일부터 그죠? 6조 9천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6조 9천억을 매수할 때 그러면 우리 시장에 달러를 갖고 와서 주식을 매수했으니 그럼 환율이 그때는 급락을 했었죠. 내려왔어야지. 그죠? 환율 차트 한번 보세요. 그죠? 지금 여기서 놀던 환율이 지금 그거를 돌아서서 1,410원으로 지금 돌아 나온 거예요. 어제 그 지난주 목금으로. 그죠?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이 7,300억 금요일 날 가장 세게 판 거 아니에요. 그지? 금요일 날 가장 세게 판 날 뭐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잖아. 오히려 그죠? 수요일 날 그지? 수요일 날 급등을 했지. 그리고 그 전으로 보면 9월 18일 목요일 날 급등을 한 거고. 외국인이 9월에 그지? 금요일 날 7천억을 팔았지만 7조가 넘게 매수하던 9월은 왜 안 떨어진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응? 이거 박스 깨고 일로 쭉 내려갔어야지. 그지 않아요? 응? 외국인이 7천억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코스닥 그거에 합쳐서 1조 매도했다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온 걸 그 이유만 가지고 그 이유가 트럼프의 저 3,500억 불 선불이라는 개념으로 연결 짓는다면 그 전에 7조 넘게 매수할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느냐, 내려오질 않았느냐, 원화 강세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상승은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뭡니까? 미국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거. 추가적인 금리에 신중하겠다라고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 이 반등 두 번, 1,400원을 돌파하는 반등 흐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저 3,500억 불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무역수지와 관련. 무역수지. 아까 9월 수출이 20일까지의 수출이 급감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영향 부분도 일부 있었고 더 큰 건 그죠?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하고 환해지를 중단하고 해외 투자를 시작한 부분.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안 하고 해외 투자를 한다는 말은 그냥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국민연금의 2025년 하반기 해외 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 잡혀 있어요. 6개월간 300억 달러면 매달 50억 달러 이상이 해외 투자가 실행돼 있고 그만큼의 그럼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응? 무역 수지로 우리나라가 한 달에 월 60억 달러 정도가 달러가 들어와요. 응? 그런데 국민연금과 개인들 해외 투자 여기에 달러가 유출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까 단순 계산하면 300억 불 정도 6개월 동안 해외에 투자하는데 달러 보면 50억 달러.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에 해외에 투자하는 게 월 25억 달러 정도. 그러면 무역 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월 달러가 60억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건 75억 달러 정도 되니까 환율엔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외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니까 확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이 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쪽으로 보면 안 좋은데 그리고 뭐예요?
어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재미없죠? 응? 야, 저 뭐 종목 얘기 뭐 하나 들으려고 왔는데, 그죠? 계속 저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지? 아우, 더워. 저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 응? 아우, 지금 아직 할 얘기도 많고. 이제 거기에서, 그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익숙한데, 종목만 들으실 분들은 이런 게 재미없어. 차트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재밌을 텐데.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10월 7일에 10월 7일. 그죠? 10월 7일이면 언제지? 다다음 주 화요일이네. 그죠? 우리가 쉬는 추석 연휴로 쉬는 때 이때 이제 그 WGBI 세계 국채 지수 그거 산출하는 FTSE 러셀 반기 리뷰 보고서가 발표돼요. 내년에 그죠? 그 FTSE 러셀 반기 보고서에 내년 4월 편입 우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뭐 한 거 예전에 뉴스 나왔었잖아. 그죠?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뭐 엄청나게 외국인 자금 들어온다 막 했었던 기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응?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계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0월 7일이 중요한 날이야. 왜? 세계 국채 지수를 산출하는 FTSE 러셀 반기 이 리뷰 보고서를 발표하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편입되느냐 아니면 편입 연기되느냐. 응? 그건 또 뭐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나? 지난주에 얘기했나? 우리나라 지금 월별 국채 발행 규모하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월 국고채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그 발행 규모가 올해 평균 2020년, 2024년 평균보다 이 갈색처럼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해내는데 2026년에 우리나라가 232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왜? 향후 5년간 5% 이상 증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날 거라고. 그런데 저 세계 지수의 편입이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이 돼서 우리나라의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쪽을 일정 정도 담당해 줄 수가 있잖아. 한국 국채를 매수하고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10월 7일 그 지표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주식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많이. 응? 그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편입이 될 거다? 안 될 거라?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편입이 되면 무지 좋을 거라고 우리 시장에. 안 되면 부담이 될 거고. 이해되시죠? 편입이 되면 그 가수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달러 들어오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뭐예요? 금융시장 안정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율은 1,400원 넘어서 고정적으로 위에 놓여질 수 있는 부담이 생기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자, 그러면 이것만 문제가 아니야, 또. 그죠? 자, 다시 되돌아와서. 또 뉴스가 하나 있었지. 응? 이 뉴스도 우리 시장을 흔든 뉴스지만,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차이지만, 그 다음이 뭡니까?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 그죠? 지금 일본은 송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5,500억 달러. 그리고 뭐예요? 엄청나게 불평등 조약이잖아. 사실 그죠? 불평등 조약인데 일본은 야당도 정부를 공격하던 야당도 언론도 다 미국에 대한 비판을 삼가면서 지금 돈 보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15%를 내더라도 빨리 이거를 관세를 매듭을 맺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잘 돼 있다고 합의만 없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물은 없고. 그죠? 그중에 여당의 핵심들 더민주혁신회의 그러니까 여당의 친명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초선 의원들은 대통령이 유엔 가는 날 미 대사관 항의 방문하고 국무총리는 비자 통화 수업 없이 대미 투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 안 들어가겠냐고. 그죠? 자, 전략적인
전략적인 관세 협상의 수단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거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사항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봐서 그죠? 미국에게 여러분들 지수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 이거 또 정치적으로 뭐 이쪽 저쪽인 거 또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식 관점으로 보면 그죠? 주식 시장에는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요인이야. 왜? 미국은 그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시장 지수보다 더 세게 상승한 쪽은 대부분 다 미국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통제하면서 수혜를 받은 섹터들이 대부분 올라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관세 협상이 늦어지게 되면 자, 뭐에서부터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마스가 대통령 정책실장이 9월 9일 날 대미 투자펀드 협상 교차 합의 안 되면 마스가 어려워. 이건 강경 발언인 거예요. 사실 미국을 보면 뭐 우리가 지렛대로 삼는 게 사실 조선이잖아. 니네 미국 조선 엄청 필요하잖아 임마.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조선 받아가면서 해. 미국이 조선이 필요한 건 분명해. 그죠? 그런데 그 조선이 필요한데 9월 26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26일 서울에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성급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조선 분야 표준 적합성 평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26일 당일 미 요청에 의해서 기자재 MOU가 연기가 됐어요. 아쉬운 건 미국인데 우리는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문구나 뭐 이런 세부 디테일한 게 조금 그거에서 연기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죠? 그 당일 긴박하게 갑자기 취소가 나오는 이 이야기도 그죠? 3,500억 달러 받는다 이 이야기도 26일 그죠? 갑자기 이 한미조선 기자재 MOU도 연기한 것도 26일 뭔가 다 이상하잖아. 여러분들은 안 이상해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조선이야. 그죠? 그래서 조선을 지렛대로 한미 관세 협상을 잘 해서 그죠? 어떻게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일본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기고 있는 거고 그잖아요. 미국한테 지금 개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이라는 그리고 반도체라는 그지? 우리를 핵심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개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연기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26일 날 트럼프가 10월 1일부터 의약품 관세 100%를 때리겠다. 그런데 EU하고 일본은 15%. 왜? 얘는 확정이 돼버렸잖아. 그럼 우리는 10월부터 우리는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10월부터 우린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오디일리님 100%. 환장하는 거지 그죠? 이제 10월이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나마 셀트리온은 그죠? 저 미국에 그 공장 인수하고 뭐 해서 그나마 좀 괜찮고 그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BMS 생산 공장 인수로 미국 내 직접 생산이 가능하고 SK팜테코도 미국 현진 생산 시설 인수 2018년에 해서 조금 괜찮고 그런데 뭡니까? SK바이오팜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휴지엘 대웅제약 이런 쪽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은 쪽 라인은 다 부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26일 날 나온 뉴스야. 자, 여기다 또 하나. 반도체, 전자기기 관세 부과 검토. 응? 반도체는 다른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근데 의약품 관세는 실제 타겟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도 타겟이지만 제일 큰 타겟 뭐란지 응? 스위스. 중국도 타겟이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스위스 그 누구야? 스위스 정상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다가 트럼프가 엄청나게 열받아서 그죠? 그리고 전화 통화 끊는 다음에 스위스산 제품에 39% 관세 부과했잖아. 그거 알고 계시죠? 유럽이 아니야, 연만주주님. 스위스. 유럽은 15%야.
이번 관세 협상 체결로 15%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야. 응?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고 트럼프 전화 통화하면서 그죠? 트럼프한테 설교하려고 몇 장시간 떠들다가 그죠? 트럼프가 엄청 화나가지고 39% 관세 부과한 나라라고. 그 스위스의 제약 산업이 스위스 GDP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에요. 응? 그리고 스위스가 대미 무역 흑자가 385억 달러 수준. 엄청 크죠? 우리나라나 일본이 600억 불 정도 되잖아. 로쉬 알지? 로쉬. 로쉬 그 세계 최대 항암제 진단기기 기업. 응? 그 회사가 뭐예요? 미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고 뒤끝 있다니까 트럼프가. 근데 아까 저 보셨잖아. 순진하게 야 우리나라 관세 협상 그저 25% 맞으면서 그냥 그죠? 25% 맞고 3,500억 불 투자하지 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야. 트럼프가 25% 3,500불 투자 안 하면 25% 관세 우리나라 부과하고 말 것 같습니까? 기본 50% 때릴걸? 기본 50%? 브라질처럼? 뒤끝 장렬이라고 뒤끝 장렬. 그러니까 뭡니까? 그 유엔 총회 끝나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귀국하는 길 딱 그 타이밍 맞춰서 3,500억 달러 그것은 선불이다 라고 타이밍 맞춰서 이야기하고 일기때하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치밀해졌어. 각 나라들에 대한 관세 접근 방식. 그러면서 자기네 미국한테 수익 그동안 뭐예요? 무역 흑자냈던 나라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 기준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짜면서 접근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25% 정도로 맞는 거라면 3,500불 투자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25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힘들어지겠지만 기업들은 그런데 행여나 25% 이상으로 맞을 가능성이 품목별 관세로 접근되면 뭐예요? 국가 미래 산업이 다 박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왜? 지금 EU하고 일본은 15% 자동차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거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미국으로 공장 옮겨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떠나야지. 수출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도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세 1대1 원칙 내세워서 삼성전자 1대1 뭐 수출하는 만큼 자기네 나라 와서 생산을 해라. 그만큼 그 공장을 지는 만큼은 혜택 주겠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너 지금은 그죠? 지금은 다 오라리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너네 수출하는 거 반반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응? 미국 공장에서 100개 만든다면 수출하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100개는 관세 면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나마 미국에 공장이 있어. 하이닉스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밖에 없잖아. 그래서 금요일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세게 떨어진 거예요. 응? SK하이닉스는 HBM과 D램 대부분을 우리나라하고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으니까. 그지? 물론 SK하이닉스도 2028년까지 미국에 패키지 공장을 건설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게 패키지 공장 그거 아니라고. 응? 전 공정, 첨단 공정. 그것에 리쇼링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그냥 웨이퍼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패키징만 한다? 그건 미국 자국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DB 하이텍, 그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공장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부장을 하더라도 미국 내 공장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지.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하더라도. 이해되세요? 재미없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 내용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더워. 다 보실 수가 있어. 여기 경제 기사 찾아보면 네이버에 다 나오고 그거를 제가 주식 관련 내용들을 다 해서 우리 여기다 올려놨잖아. 그죠? 그리고 혹시나 뭡니까?
다음 주 이야기를 하자고. 다음 주 어디 있어? 주요 이제 증시 일정. 자, 월요일 날 그죠? 이제 중국 관광 단체 한시적 무비자 입국. 그런데 사실 뭐야 이거 그죠? 이거 이 국가 전산 심장 국정자원 이거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뭡니까 화재가 난 상태에서 응? 저렇게 받아들여도 되나 모르겠어 저는. 그거는 뭐 제가 그쪽 뭐 전문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왜냐면 원래 이거 있죠. 이런 그 국가 관리 여러분들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 못하고 있는 게 많잖아. 그죠? 국가 이 데이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민 된다. 뭐 외국인들 출입국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 경로를 갖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관리를 하는데 그런 쪽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다 받아들이면 그 관리를 시스템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좀 퀘스천 마크야. 근데 여튼 뭐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카니발 실적 발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쪽에는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 그죠? 그리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이제 10월 1일 중국하고 홍콩 휘장 그죠? 이제 휘장 국가들이 10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도 나오잖아. 근데 셧다운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또 공화당이 의석수로는 더 많고 또 설령 이 셧다운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급락하고 뭐 이런 적은 없어. 그리고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조업 지수는 별 볼 일 없다. 그런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거다. 지금 제조업 지수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서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일 목요일 날 우리 시장 옵션 만기. 중국 인도 휘장. 그죠? 옵션 만기인 날 한국의 CPI가 발표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휘장에 들어가니까 그 뒤에 이제 금요일 날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ISM 서비스업 지수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여부 10월 7일 이게 이제 다 이제 우리 휘장 라인에 놓여져 있으니 그죠?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제 내가 추석 전에 주식을 좀 줄이고 현금을 갖고 갈 사람은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했고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과하게 하락했다고 월요일 날 반등을 좀 해주면 그때는 조금 현금 만들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응? 내가 추석 때 조금 현금이 있어서 편하게 지내려면 그런데 그거 없이 월요일 날 반등 좀 했다가 화수 내려와서 옵션 만기 해서 금요일로 지지부진한 상태. 저는 여기서 크게 반등도 또 여기서 크게 하락도 하지 않고 하락 이후에 제한적 반등, 제한적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지?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은 좀 반등이 좀 나올 거고 그러면서 화수목 옵션 만기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휘장 앞두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 매도가 나올 시점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지점이죠. 지난주는 오히려 샀잖아. 고객 예탁금도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쫓아가는 흐름은 아니다. 아직은 그죠? 반등은 월요일 날 좀 나올 수 있어도 여기 화수목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주식 그죠? 추석 전에 많이 올랐다. 그럼 팔고 갔을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주지 않는다고 주시장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조금 전에 그나마 그지? 아까 누구죠? 누가 물어보셨지? 모란트니 물어보신 거. 그나마 이제 누구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제 요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지. 잘 안 됐을 때를 고려하면 그죠? 다 안 좋은 거야 세타가. 그죠? 한미 관세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대부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의약품 품목별 관세, 의료기기 다 관세 매긴다고 그러잖아. 품목별 관세로.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총체적인 협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향을 안 받고. 그죠? 관세 협상이 안 된 나라들은 영향을 받고.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뭡니까? 안 좋으면 대부분 다 안 좋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저 관세 협상이 잘 될 것이냐. 그죠? 그게 큰 흐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세게 올라올 부분이 별로 없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정책 관련주들이 반등할 소지가 있는 거지. 수출입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이 제한적이니까. 그죠? 그건 또 10월 1일 날 발표되는 9월 30일까지의 수출 통계들을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안 좋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섹터가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됐을 때는 어느 쪽이 좋을 거냐? 그럼 모란트님 뭐겠어? 그러면 그게 주도주지. 그죠? 반도체고, 조선이고, 방산이고, 원전이고, 전력기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조정 때 한미 관세 협상 부분을 타협을 보이는 그걸 기대하잖아. 여러분 타협 안 되길 바래요?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잖아. 돼야 우리 시장이 빨리 그 부담에서 떨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이야기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죠? AI와 원전과 조선과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 속에서 어떤 부분, 같은 조선이어도, 같은 원전이어도, 같은 반도체여도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건 이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될까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혹시 그제? 그래도 공개 방송인데 그죠? 저를 알고 싶으면 요게 있어요. 아시죠? 굳이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그죠? 저 그런 거 잘 익숙하지가 않고. 아시죠? 한번 김기수가 누구냐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요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10시 10분에 다시 제 입장. 아시지? 한 10분만 우리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케이? 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지?